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등차 수열 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스킬 기술편으로서 현재 등차 수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등차 수열 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 SN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등차 수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수열의 합의 형태가 A하고 D,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 수열의 합은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형태. 자, 그러니까 이때 A와 B는 당연히 상수겠죠? 이것으로 보아 임의의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수열 AN은 등차 수열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입니다. 따로 번외사항은 없고요.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주어지면 그 수열은 무조건 등차 수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주어지면 그 수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수열의 합을 보고도 바로 초항과 그리고 공차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임의의 수열 SN이 3n제곱 플러스 5n이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등차 수열임을 알았지만 일반항을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SN에서 SN-1을 빼는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일 텐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렇냐면 수열의 합의 n제곱의 앞에 붙어있는 이 3이라는 개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SN이라는 요 위의 공식에 n과 그리고 n 그리고 공차가 곱해진 다음 나누기 2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따라서 n제곱 앞에 있는 3, 얘가 공차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공차 d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곱하기 2, 그러니까 3 곱하기 2, 즉 6이 공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항은 우리가 S1과 같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S1은 8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공차가 6이고 초항이 8인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6n 플러스 2라고 단번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킬도 알아두면 상당히 계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SN의 수열의 합의 상수항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위에처럼 수열의 합이 SN이 3n제곱 플러스 5n인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뒤에 플러스 1이라는 상수가 붙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쌤이 아까 1번 내용에서 수열의 합이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위에 수열의 합 공식을 보면 n의 중괄호를 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절대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상수항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항과 S1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는다 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일반항을 구할 때 A1과 S1이 다르다는 걸 당연히 인식해야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이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겠죠? 그래서 공차를 구합니다. 공차 6이죠? 다음 첫 번째 항도 구합니다. 첫 번째 항은 1을 넣으면 9겠죠? 근데 9는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는 번외란 얘기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S2를 구합니다. S2는 2를 대입시키면 3, 4, 12에 더하기 10이니까 23이 되겠죠? 자, S2는 A1과 A2를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A2는 얼마냐면 23에서 9를 뺀 1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은 무시하시고요. 공차 6과 두 번째 항이 14라는 얘기를 통해서 6n 플러스 2를 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요. 근데 A1 첫 번째 항은 따로 9가 된다. 이렇게 번외로 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은 9고 두 번째 항은 14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차가 6이니까 뭐 20, 26, 32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수열의 합으로 알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은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수열의 합이 바로 2차식이기 때문인데요. 2차식은 2차 함수로서 우리가 함수로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2차 함수는 이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SN이 좀 쉬운 예시긴 하지만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는 애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먼저 등차 수열이고 뒤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초항도 당연히 멀쩡한 애겠죠. 그리고 공차는 2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입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위에서 내용에서 다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2차식이면서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n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프는 0과 3을 캐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로서 뭘 가지냐면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죠? 이까지는 알겠죠? 근데 그 최소값을 가지는 위치는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꼭지점이 2분의 3이잖아요. 자, 2분의 3에서 최소값을 가지는데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수열에서 우리가 자연수 번째가 아니라 2분의 3번째라는 게 없잖아요. 그 말은 2분의 3과 가장 가까운 정수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고 2분의 3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자,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가장 가까운 정수는 바로 1이라는 값과 근데 1이라는 값이 좌측에 있으면서 똑같은 거리에 어디에 있냐면 2도 있죠. 실제로는 1과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될 텐데 아까 1, 2, 3번 내용을 통해서 얘의 일반항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죠. 공차가 그쵸.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곱하기 2를 한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그 다음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고요. 이 수열을 쭉 나열해 보면 마이너스 2, 0 그리고 2, 4 최소값이 어디서 나온댔습니까? 첫 번째 항일 때까지와 두 번째 항일 때 그러니까 S1과 S2에서 최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S1은 마이너스 2면서 S2가 0이기 때문에 S2도 최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비교적 쉬운 예시지만 이게 나중에 개수가 좀 커지면서 미지수가 들어가는 그런 파트에서는 정말 많이들 이용됩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 사실을 충분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